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증, 불면증 병력자가 치료 농도의 약물을 복용 후 욕실에서 손목을 그어 사망한 경우 자살암지성 문자를 발송하더라도 입원 권유를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2 가단 5320-849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9년 7월 17일 새벽 주거지 욕실 내 욕조에서 커터칼로 오른쪽 손목을 그어 자살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망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칼로 손목을 그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9년 6월경 망인이 근무하던 G그룹의 채권자단 담보 제공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해 채권자단과 접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원고 A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불면 등 증상이 나타나 춘천시에서 정신과 상담 진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자살사고, 불면증,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19년 7월 4일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항우울제인 브린텔릭스정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5일 15시 30분경 회사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다 바닥에 쓰러져 H병원에 입원하여 2019년 7월 10일까지 적응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당시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향후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망인은 퇴원 후 2019년 7월 10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대전의 모친 집에서 요양하였으나 2019년 7월 15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 7월 16일 09시 57분경 원고 A에게 당신한테 미안하다, 아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주거지 욕실 내 욕조에 물을 반 정도 받은 상태로 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같은 날 10시 15분경 귀가한 원고 A에게 발견되어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보호병동 입원 요건 미비로 다음날 외래 진찰 후 입원하기로 하고 21시경 주거지로 귀가하였습니다. F병원 진료기록 중 GCS 부분의 언어란에 이 점 이해불명의 말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환자 내원 정보 부분의 의도성 란에 비의도적 사고, 손상 기전 란에 중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의사에게 2014년부터 회사가 어려웠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회사를 매각하게 되어 열심히 일구어 놓은 회사를 결국 매각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한심하고 초라하게 생각되고 부하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여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약을 과다 복용하고 손목을 그은 채 욕조에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망인이 협상을 잘하지 못하였다, 욕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우울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G그룹의 계열사는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사이에 대부분 매각된 상태였고 망인은 2015년 4월경 G그룹에 입사하여 2019년 6월경 G그룹 오너 일가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 I 주식회사 등 금융계열사 주식의 담보 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사망 당시 망인은 객관적인 현실 인식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2019년 7월 17일 02시경 거실에서 잠들자 원고 A도 취침하였으나 망인은 06시 40분경 욕실 내 욕조에서 칼로 손목을 그은 상태로 발견되어 제2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망인의 말초 혈액, 심장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항우울제인 미르타자핀, 항불안약 등으로 사용되는 세븐, 아미노클로나제팜,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인 노르다제팜, 수면제인 졸피뎀이 치료농도 범위 내에 검출되었고 사인으로 오른 손목 부위 절창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었는 바 망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이 악화된 상태에서 위 약물 등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사망 전 작성한 메모에 주 하느님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 말 믿고 오늘 잘 자자. 나를 지켜주신 주님이 내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와 계신다. 주님께 의존하자. 서울에서의 생활 지금 나의 상태,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잘 먹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메모의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앞서 본 입원 및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 당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은 2018년경까지 정신과적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다가 2019년 6월경 그룹 회장의 개인 재산의 담보 해제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적인 요인에 의하여 불안, 초조,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등 증상이 발현되고 정신 이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강남지사장에 2021년 6월 1일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